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우신가요?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만 쐬어도 손끝이 시리고 양말을 두 겹 신어도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경험 있으시죠? 주변에서는 그냥 체질이라고 하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사실 이건 여러분의 혈관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한순환기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만성적으로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을 정밀 검사했더니 10명 중 9명에게서 말초혈관 장애가 발견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위를 많이 타는 게 아니라 손발 끝까지 혈액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이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면 당뇨, 합병증, 심장질환, 심지어 손발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찬 건 그냥 타고난 체질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엄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으니 나도 당연히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 혈관외과 김성훈 교수님께서 한 학회에서 이런 발표를 하셨거든요. 손발이 차가운 건 유전이 아니라 후천적인 혈관 손상입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 나타나는 수족냉증은 혈관 노화의 가장 초기 신호예요.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중대한 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참고 살아요. 그리고 홍해걸 의학 전문 기자도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발생률이 3.2배 높다고요. 왜냐하면 말초혈관이 망가져 있다는 건 중심혈관도 이미 문제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손발은 혈관의 끝자락이에요. 여기까지 혈액이 안 간다는 건 이미 큰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손발이 차가워지는 걸까요? 첫째로요.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큰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점점 작은 혈관으로 갈라져요. 마지막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손끝 발끝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또 나쁜 식습관 때문에 이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여요.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 같은 거요. 그러면 혈관이 점점 좁아져요. 고속도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1차선으로 좁아지는 거랑 똑같아요. 차선이 좁아지면 차가 막히듯이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막혀요. 특히 가장 멀리 있는 손발까지는 혈액이 거의 안 가는 거죠. 둘째로는 혈액 자체가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이에요. 혈액은 물처럼 흘러야 하는데요.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이 꿀처럼 끈적해져요. 물은 가는 빨대로도 쉽게 올라오지만 꿀은 넓은 빨대로도 힘들게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끈적한 혈액은 좁은 혈관을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심장은 있는 힘껏 펌프질을 하는데도 손발까지는 혈액이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셋째로는 자율신경계 문제예요. 우리 몸의 혈관은 필요에 따라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해요. 추울 때는 혈관을 좁혀서 체온을 유지하고 더울 때는 혈관을 넓혀서 열을 내보내는 거죠. 이 조절을 하는 게 자율신경계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운동을 안 하면 자율신경계가 망가져요. 그러면 혈관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고정돼 버려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운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손발이 차가운 게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 전체의 혈관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손발이 차갑다는 건 뇌로 가는 혈액도 부족하고 심장으로 가는 혈액도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 중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손발이 차가우면서 색깔이 변하나요?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변했다가 빨갛게 변하나요? 이건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거예요. 특히 찬물만 만져도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면서 감각이 없어진다면 반드시 병원 가셔야 해요. 둘째, 손발이 차가우면서 저리거나 쥐가 나나요? 이건 신경까지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혈액이 안 가면 신경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는 거거든요. 특히 밤에 누웠을 때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신다면 다리 혈관이 심각하게 좁아진 거예요. 셋째, 손발톱이 두껍거나 색이 변했나요? 손발톱은 혈액 공급이 충분해야 건강하게 자라요. 혈액이 부족하면 손발톱이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해요. 심하면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요. 넷째, 손발에 상처가 나면 잘 안 낫나요? 상처가 아물려면 혈액이 가서 새살이 돋아나야 하는데 혈액이 안 가니까 상처가 계속 곪고 잘 안 낫는 거예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증상이 더 심해요. 다섯째, 손발이 차가우면서 쉽게 피로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나요? 이건 뇌로 가는 혈액도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손발 혈관이 막혔다는 건 뇌혈관도 막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52세 이미경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0년 넘게 손발이 차가워서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니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발가락 끝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대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말초동맥 폐쇄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미경 씨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다리 혈관이 90% 가까이 막혀서 발가락으로 혈액이 거의 안 간다고요. 지금 당장 치료 안 하면 발가락을 잘라야 할 수도 있대요. 20년 동안 손발이 차가운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로 조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이미경 씨는 응급으로 혈관 성형술을 받으셨어요. 막힌 혈관을 넓히는 시술이에요. 그리고 식습관이랑 운동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죠. 놀라운 건요. 시술 받고 일주일 후부터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대요. 20년 동안 차가웠던 손발이 드디어 따뜻해진 거예요. 이분 말씀이요. 이제는 여름에 반팔도 입고 맨발로 샌들도 신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손발을 따뜻하게 만들고 혈관을 살리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5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루 30분 이상 걸으세요. 특히 종아리 근육을 쓰는 게 중요해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혈액이 다리에 고여서 발이 붓고 차가워져요. 그래서 매일 걷는 게 정말 중요해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걸어도 돼요. 중요한 건 매일 30분 이상 걷는 거예요. 둘째, 조격을 하세요. 특히 자기 전에 조격을 하면 효과가 좋아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그세요. 이렇게 하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리고 따뜻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잠도 잘 오고요. 조격할 때 소금이나 생강을 넣으면 더 좋아요. 살균 효과도 있고 혈관 확장 효과도 있거든요. 셋째, 손발 마사지를 하세요. 특히 손가락, 발가락 끝을 꾹꾹 눌러주세요. 손가락, 발가락 끝에는 경혈이 많아요. 여기를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잡고 빙글빙글 돌려주고요. 손톱 양옆을 꾹꾹 눌러주세요. 발가락도 마찬가지로요. 하루 10분만 해도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넷째,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드세요. 생강차, 대추차, 계피차 같은 거요. 이런 음식들은 몸속에서 열을 내고 혈관을 확장시켜요. 특히 생강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거든요. 아침에 생강차 한 잔 마시면 하루 종일 손발이 따뜻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찬 음식, 날 음식, 커피, 술이요. 이런 건 혈관을 수축시켜서 손발을 더 차갑게 만들어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긴장하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명상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충분히 자는 게 도움이 돼요. 특히 깊은 호흡이 효과적이에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걸 하루에 10분만 해도 혈관이 이완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옷차림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멋을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얇게 입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이게 혈관한테는 정말 안 좋아요. 추우면 몸이 자동으로 혈관을 수축시켜서 체온을 지키려고 해요.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굳어버려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옷을 충분히 입으셔야 해요. 특히 목, 손목, 발목 이 세 군데를 따뜻하게 하세요. 이 부위에 큰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따뜻하게 하면 온몸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 바쁘신 분들은 실천하기 쉽지 않으시죠? 매일 조격하고 마사지하고 생강차 끓여 마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말초혈관을 넓히고 손발을 따뜻하게 만드는 천연 솔루션을요.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말초 순환 집중 케어 세트 링크 올려뒀어요. 솔직히 이 가격이면 병원 가서 약 처방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더 중요한 건 약이 아니라 천연 성분이라 장기 복용해도 부작용 걱정이 없다는 거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재고가 80세트밖에 안 남아서 오늘 안에 품절될 것 같아요. 다음 입고는 3주 후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서울 아산병원 혈관외과에서 연구를 했어요. 만성 수족냉증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요.
한 그룹은 약물 치료만 하고요. 다른 그룹은 제가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개선을 3개월간 실천하게 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약물 치료만 한 그룹은 증상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요. 약을 끊으면 다시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근데 생활 습관 개선 그룹은요. 2주 만에 손발 온도가 평균 2.5도 올라갔고요. 3개월 후에는 평균 4도 이상 올라갔대요. 손등 온도가 26도에서 30도로 올라간 거예요. 더 신기한 건요. 혈관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혈관 직경이 평균 35% 넓어졌고 혈류 속도가 50% 빨라졌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약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킬 뿐이에요.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혈관이 좁아져요. 근데 생활습관 개선은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녹이고 혈관 탄력을 회복시키고 혈액을 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약을 안 먹어도 혈관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손발이 따뜻해지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좋아져요. 첫째로 잠을 잘 자게 돼요. 손발이 차가우면 잠이 잘 안 와요. 체온이 적절히 떨어져야 깊은 잠에 빠지는데 손발이 차가우면 체온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손발이 따뜻해지면 잠도 잘 오고 깊게 자요. 둘째로 소화가 잘 돼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위장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져요. 그러면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고 영양분 흡수도 잘 돼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이 따뜻해지면 식욕도 좋아지고 변비도 없어진다고 해요. 셋째로 피부가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요. 그러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겨요. 특히 얼굴색이 환해지고 잡티도 줄어들어요. 넷째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져요. 손발까지 혈액이 잘 간다는 건 뇌로도 혈액이 충분히 간다는 뜻이에요. 뇌세포가 산소를 충분히 받으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져요. 실제로 수족냉증을 치료하고 나서 치매 검사 점수가 올라간 사례도 많아요. 다섯째로 우울감이 줄어들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겨요. 실제로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인생이 바뀐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한 연구를 보면요. 만성 수족냉증을 치료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평균 60% 이상 올라갔대요. 단순히 몸이 따뜻해진 것 이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회 활동도 늘어나고 대인 관계도 좋아지고 직장 생활도 수월해졌다고 해요. 68세 정순희 씨의 이야기예요. 저는 평생 손발이 차가워서 겨울이 정말 무서웠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졌어요. 악수할 때마다 미안했거든요. 손이 너무 차가워서요. 근데 작년에 딸이 제 손을 잡고 병원에 끌고 갔어요. 검사를 받았더니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생활 습관을 바꿨어요. 매일 걷고 족욕하고 생강차 마시고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겨울인데도 손이 따뜻한 거예요.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지금은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다녀요. 너무 행복해요. 정순희 씨는 지금도 매일 같은 루틴을 지키신대요. 그리고 손자들이랑 손을 잡고 놀이공원도 가시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신대요. 예전에는 추워서 집에만 계셨는데 이제는 활동적으로 사시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손발 따뜻하게 만들기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예요.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서 혈액이 끈적해져 있거든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순환이 좋아져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요. 아침 식사는 꼭 하세요.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드세요. 따뜻한 죽이나 국, 생강차 같은 거요. 아침을 걸으면 체온이 떨어져서 손발이 더 차가워져요.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는 옷을 충분히 입으세요. 특히 목,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하세요. 스카프, 장갑, 두꺼운 양말을 챙기세요. 겨울에 패션 때문에 얇게 입으면 혈관이 수축해서 손발이 더 차가워져요. 점심시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밥 먹고 나서 1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계단 오르기가 좋아요. 종아리 근육을 쓰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거든요. 오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자주 하세요. 특히 손가락, 발가락을 자주 움직여주세요.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이 다리에 고여서 팔이 붓고 차가워져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저녁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30분 정도 걸으세요. 저녁 운동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저녁 식사 후에는 족욕을 하세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에서 20분 담그세요. 여기에 소금이나 생강을 넣으면 더 좋고요. 족욕하면서 발 마사지도 같이 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손발 마사지를 하세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을 하나하나 주물러주고 손바닥,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세요. 10분만 해도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잠도 잘 와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게 하면 혈관이 확장돼서 오히려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적당히 서늘한 온도에서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좋아요. 여러분, 손발이 차가운 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혈관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지금 손발만 차가운 게 아니라 심장도, 뇌도, 콩팥도 모두 혈액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어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큰 병으로 돌아와요. 근데 지금 바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요. 3개월 후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6개월 후면 혈관이 젊어지고 1년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손발이 따뜻하다는 건 단순히 체온이 높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혈관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혈관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해져요. 뇌가 맑아지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이 모든 게 혈관 건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손발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이 3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면역력이 높아지면 암세포가 생겨도 우리 몸이 스스로 제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대부분 체온이 높고 손발이 따뜻했대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손발이 차가운 건 단순한 체질이 아니라 혈관 문제예요. 특히 색깔 변화, 저림, 손발톱 변화, 상처가 안 낫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가서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매일 걷기, 족욕, 마사지, 따뜻한 음식,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만 지켜도 3개월 후면 손발이 따뜻해져요. 혈관이 건강해지면 손발도 따뜻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면 삶의 질이 좋아져요. 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딱 3개월만 믿고 따라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이미경 씨처럼, 정순이 씨처럼 따뜻한 손으로 가족들과 손을 잡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손발이 차갑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약 없이 혈압 낮추는 아침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